우리 클리닉 하는 친구들 EBS 할 때 제가 호화곡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다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건 9월 모의고사 총평인데요. 일단 첫 번째 난이도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난이도 어땠어요? 보통 쉬웠다고 얘기하죠. 그죠? 시험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들 쉬웠다고 얘기하고 학생들도 쉬웠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냥 쉬운 시험이라기보다는 약간 무난하다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험마다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틀릴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많이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의 시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실수를 유도하거나 뭔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출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뭐 킬러 지문이라던가 아주 어려운 수준의 지문은 분명하게 없었죠. 두 번째 위험군 얘기인데 이게 위험군이 무슨 얘기냐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두 부류의 친구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생각한 사람들 있죠. 시험이 좀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점수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 다시 분명히 어렵진 않았어. 근데 점수가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죠. 네가 그 위험군인 거야.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나 높은 점수가 나왔나?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그 실력이나 점수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좀 시험이 쉬웠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나 높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요 두 부류의 학생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험보다도.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저도 얘기를 해나갈 거고. 세 번째, 교훈. 시험 전체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 두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번 시험은 다른 그 어떤 시험보다도 이 두 가지 교훈이 굉장히 좀 많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호들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시험이 막 쉬웠다 뭐 잘 봤다 어땠다 이런 호들갑을 떠나서 많이 울렁울렁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좀 담담해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파고가 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 더 담담해져야 된다라는 거고,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할 때도 그렇고 문제 풀이할 때도 그렇고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정말 실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은근히 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평이니까 하나씩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독서에서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 저는 뭐니 해도 도식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식화 제가 정말 그동안에도 많이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게 조금 어려우면 도식화를 좀 병행하면서 보면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번에서 3번 지문 있죠. 이게 내용적으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지문 자체가 도식화하라는 거잖아, 말을 보면은. 그죠? 평가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왜? 정보량이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고 헷갈리면 그냥 눈으로 보면은 틀려요, 분명히. 나중에 기억 안 나고 또 고민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날리느니 시간을 살짝 더 써서 조금 더 편하게 읽어 나가자는 거야. 도식화를 병행하면 훨씬 더 문제풀이가 편해져요. 시간은 아주 조금 더 걸리고. 그래서 제가 지문 보면서도 어떻게 도식화를 해나가야 되는 건지 조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1번에서 3번은 솔직히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넘어갈 거고, 4번에서 7번 문제 같은 거, 얘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거 연계가 된 거죠.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 좀 연계가 된 건데, 여기서 이문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문단 같은 거 그냥 눈으로만 읽어 나가도 이해가 충분히 되긴 해요, 요 정도 내용이면.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이거잖아.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큰 회사가 있는데 얘가 B라고 하는 조그만한 회사에다가 물건을 주면서 C라고 하는 소비자한테 팔 때는 얼마 이상으로는 할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재판매할 때는 얼마 이상으로 가격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놔서 크기 줄여가지고 그려놓고서 A가 요 과정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 딱 이 정도 표시했습니다. 이거 써나가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근데 뭐 이거 이해하는데 굳이 이걸 써야 돼요?가 아니고,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거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화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쉬울 때에도 내가 충분히 연습을 해봐야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요 정도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 이 문단에서는 눈에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 요 문단 있잖아요, 요거. 이거 보는데 이제 보다 보면 말이 좀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가운데점 써가면서 이 추천 보증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 근데 지금은 요 정도면 그래도 뭐 무난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잖아. 그러면은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시선을 뺏기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시간 낭비가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 이걸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기억할 수 있으면 되고, 넘어가서 문제 뭐 6번 문제, 7번 문제 같은 거는 뭐 그냥 뭐 별로 얘기할 거 없이 넘어가도 괜찮고, 8에서 11번 블록체인, 이것도 이제 수능 특강 연계가 된 거죠. 수능 특강 연계가 된 건데, 요런 지문에서도 사실 이제 조금 신경을 쓴다면 일단 뭐가 눈에 들어야 되냐? 맨 처음에 정의해 주는데 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라는 말이 나와. 그죠? 근데 밑에 보다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응? 아니야, 중복 표현이랑 중복한다는 거랑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한다는 게 같지가 않은 건가? 라는 물음이 들어. 왜?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되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떡해? 도식화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블록체인이 이렇게 있어. A, B, C라고 하는 이 체인을 여러 대에 중복해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블록체인 기술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A, B, C가 돼야 되는 건데 A, A, C 이런 개념으로 되는 셈인가? 딱 요 정도 표현해가면서 읽어나가면 그냥 글자로만 보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편하잖아. 그치? 이 정도만 되더라도 내용이 더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복잡해질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전개를 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 체크할 수 있으면 되고, 이 두 번째 문단 같은 거 볼 때에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헷갈리기가 쉬운 건데 가장 기본적인 도식화 방법 중에 하나로 표가 있어요. 표를 그려가면서 보는 거야. 지금 같은 거는. 그러니까 표를 어떻게 그리냐? 공개형과 비공개형이 있대. 그러면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놓고 어떤 요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 표시를 해나가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나중에 문제 풀 때에도 다른 게 아니고 요거 보고서 푸는 거거든. 그냥 그럼 중복되는 거 없고 빠지는 거 없고, 그러면 문제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 있고, 중요한 거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지문에서도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 이렇게 그려가면서 문제 풀 수 있니? 여기에서도 화살표 써나가면서 읽어나갈 수 있니? 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해지니까. 됐죠? 문제 중에서는 8번 문제 같은 게 좀 눈에 띄어요. 조금 이게 중요한 문제. 왜냐면 약간 좀 얍실하다 생각했죠. 문제가 좀 얍실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얍실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요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 요게 들어가 있는 거는 보통은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이걸 줘버렸고 이게 잘 대응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또 헷갈리고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막 늘어나는 거야. 이해돼요?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거 요 4번이 답이잖아. 근데 요것만 보고서 이제 말 되네 라고 생각해서 4번이 왜 이게 정답이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요것만 보고서, 요 단어만 보고서 마음대로 생각을 맞춰 나간 거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 키워드 중심의 해석이에요. 키워드 중심의 해석. 예를 들어서 제가 순수국어 책에서도 이제 몇 번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짧게만 얘기할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런 문제가 있어. 수학 문제가. 그러면 1번 선지 만약에 6이 나왔어. 그럼 답이라고 찍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2번 선지 가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게 써 있어. 그러면 틀렸다고 그어야 되잖아. 그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1이 있고 2가 아까 있었고 3도 있었는데 걔네를 더하라고 하니까 얘 붙여놓으면 이것도 말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틀리고 나서 실수했다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 나오면? 그냥 요런 문제 정도로 나오면. 근데 얘가 조금 더 포장되고 길어지고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실수했다고 얘기 안 해. 그냥 틀렸다고 하지. 어려워서 틀렸다고 하지.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이해돼요?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지만 올해 수능은 그 어떤 해보다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킬러 문제를 못 내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못 내는데 변별은 해야 되잖아. 되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이 평가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지면 안 돼. 근데 너무 쉬워져서 1등급까지 폭발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는 안 나오는데 변별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이런 문제지. 알겠죠? 그런 교훈을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에서 17번 문제. 이거는 이제 예술 지문을 소재로 해서 이제 가나형 지문이 나온 건데,
뭐 그냥 관계 체크해 나가면 되죠. 어떤 2개 이상의 대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해요. 관계라고 하는 건 공통점, 차이점 짚어 나가는 거고,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14번 문제랑 이 15번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거를 그냥 이제 하나하나 다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발문을 보고서 미리 답을 내려놓고 그 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그냥 건져만 내는 거야. 다시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미리 나는 답을 내려놓고 그걸 그냥 낚시하듯이 건져만 내자.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비교하면서 가려고 하면 헷갈려요. 자, 그게 이제 15번까지의 내용. 16, 17번 문제 그냥 전형적인 문제고 풀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문학은 정말 무난하게 나왔죠. 정말 무난하게 나왔고, 이제 지문은 뭐 나와야 될 것들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광안루기. 요거는 이제 춘향전을 소재로 해서 나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죠. 지문이 약간 좀 참신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 초반부도 그렇고, 중간에 뭐 이런 괄호에서 내용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별로 본 적 없을 테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19번 문제 같은 거, 이 19번 같은 거 풀면서는 이제 이런 걸 문제라고 됐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좀 떨구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21번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어렵지는 않는데 이 2번 선지 같은 거 있잖아요.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활로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낸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딱 키워드 중심으로 해석하면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얘기했잖아. 딱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요 키워드만 보고서 비교해보니까 대충 말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 근데 대충 말 되지 않나? 정말 안 좋은 생각이야. 누가 그런 거 찾으라고 하냐고, 문제에서.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자꾸 막 말을 맞추어가면서 말 되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 정말 좋지 않죠. 그 다음에 현대시. 백석 작품이 출제가 됐죠. 백석 작품이 나왔는데 어렵지는 않은 작품이었고, 제가 이제 클리닉 하면서 학생들이랑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EBS 들어간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그냥 캡처를 좀 해봤어, 캡처를. 이런 식으로 막 피드백을 제가 보내는데, 딱 이 북방에서 관련해서는 얘기했던 게 이거야. 만약에 북방에서랑 뭐 나비와 철중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야 된다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백석 작품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읽고 이해하고 상황 잡고 정서 잡고 하기 편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런 거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정말 그냥 필요한 것만 탁탁탁 잡고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오히려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나 작품 같은 게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고, 조금 더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데에서 쓰고, 이런 데에서는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 나가야 되고, 다도 마찬가지로 속도감 있게 읽어야 되겠죠. 뭐 별 내용이 없으니까. 22번 그냥 풀면 되고, 23, 24, 25, 26, 27 아무것도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문제가 나오면 너무 이제 쉬워지죠. 근데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9월 문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아요. 근데 이거는 수능에 절대 이렇게 유지가 될 수는 없어.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를 떠나서 문학을 요 정도로 그냥 흘려서 주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1등급 컷이 아니라 2등급 컷까지도 다 같이 폭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성은 훨씬 더 높은 그런 작품들로 채워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현대시나 현대소설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두면 되고, 28에서 31번 이거는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 이건 이제 유능길 작품인데 이 작품도 어려운 작품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제 이것도 피드백을 어떻게 썼나 보니까 날개 또는 수갑도 마찬가지야. 그냥 겉으로 제목에서부터 상징하는 것들이 분명히 좀 느껴지거든. 날개나 수갑 중 유니폼 얘기하고 있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지문이었고, 실제로 출제가 된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 3명이죠. 장이랑 민이랑 권이랑. 얘는 좀 약간 사람 무시하고 좀 그런 나쁜 놈인 것 같고, 이 사람은 뭔가 깨달은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관계고, 그죠? 그런 것만 체크하면은 뭐 어려울 게 없었다. 내용 조금 더 추상적으로 나와도 괜찮은데 약간 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실험을 해본 거고, 이 29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답 3번에서 확신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아래 거랑 다 판단을 했잖아. 그러면 그걸 반성해야 되는 거야. 맞고 틀리고보다. 이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근데 내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밑에 더 맞는 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그 생각을 갖고 내려가기 때문에 괜히 한 5번쯤 이렇게 보다 보면 더 말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해돼요? 확증 편향이 작용하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확신하면서 넘어가야 돼. 그냥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알겠죠?
30번 뭐 별거 없고 31번 같은 것도 약간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문제를 좀 날려버려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그런 문제. 마지막 이제 고전시가 이 총평은 독서랑 문학만 할 거예요. 선택은 그냥 풀고 넘어가면 돼. 양치기 많이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고전시가는 이번에 정철의 작품이랑 조존성의 호화곡이 나왔죠. 저는 이게 되게 좀 반가웠었던 게, 우리 클리닉 하는 친구들을 EBS 할 때 제가 호화곡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왜냐면 이게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임금님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잖아. 근데 고전시가에서 정치 얘기하면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런 얘기를 굳이 애써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작품에서. 근데 이게 그렇다? 나는 진짜로 관심 없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진짜 관심 없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 그치? 관심이 있으니까 일부러, 나는 진짜 관심 없어. 나 시켜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보통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배라는 게 뭐냐면, 야, 너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저 멀리 시골 가서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상대편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힘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제발 저 좀 불러주세요, 임금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다음날 눈을 못 떠.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겉으로는 난 진짜 자연만 좋아. 나는 정치 진짜 죽었다 깨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늘 임금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얘기를 한다고. 왜? 그래도 좀 자기를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을 딱 잡아놓고서 작품을 봐야 돼요.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포인트거든. 그게 여기서도 딱 33번, 34번 같은 데서 이제 등장을 한 거야. 여기서 뭐 정치적인 소외 상태라든가 험난함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물어보고 있잖아.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이제 물어보지 못했어.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물어보고 정답 판단할 때는 그냥 이 의지, 정서를 직접적으로 건드는 선에서 출제를 했어요. 이 3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냈을지라도 앞으로 나오는 시험에서, 이제 올해 볼 수능에서도 요 정도 선에서 물어볼 거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 저는 한번 이렇게 좀 이런 소재까지도 확장해서 다룰 거다라는 걸 제시를 했으면 그걸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잖아, 남은 시간 동안에. 그니까 수능에서는 조금 더 진검승부가 되게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방금 전에 정치의 관심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진심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더 어렵게 바꿔서 나올 수 있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둘 수 있으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작품 둘 다 정철의 작품인데 관동별곡 아니고 이제 다른 정철의 그냥 이 짧은 시조로 나오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실험을 해본 거죠.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있는 지문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독서랑 문학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봤는데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었나, 앞으로 그런 문제를 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서 9월 모의고사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은 시간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넉넉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해볼 만한 시간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이라던가 자주 하는 실수라던가 그런 문제점들만 바꿔나가도 이게 한 지문에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지문에 걸쳐서 나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금방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